하는데 써만 미리 겁을 줄까? 이거 현대어플 테스트 볼 겁니다. 혼자 써야 돼요? 네, 현대어도 쓰고. 자, 구분해봐. 선생님 번호인데 선생님 복습할 시간 줄 거야. 5분 정도. 저 뒤에 모든 시까지 다 있어. 가오사지가 있어요? 넥스! 현대시도 있지롱. 아, 그거 다 채울 거지롱. 난 이거 복습이 이거 자, 일단 우리 요거 창의적인 사람들 지문 좀 펴줄래? 과제 확인은 제가 좀 이따 할게요. 3페이지입니다. 그건 좀 놔두시고. 자, 학습활동 1, 2 해가지고 첫 번째는 강연글입니다. 강연글. 감기약 소망. 나연증도 감기약 하던데. 자, 강연글이고 두 번째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일단은 제목이 창의적인 사람들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봅시다. 자, 도입부에 안녕하십니까? 뇌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 재승증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창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지가 질문을 던진다잖아. 그러면 어떤 거? 강연 또는 이런 것들은 발표 전략이라 할 수 있겠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전략 중에 하나가 뭐? 질문을 통해 호응이라던가 청중에 관심,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잘 봐.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대답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 청중 반응 확인하는 것도 뭐다? 그죠? 전략 중에 하나야. 그럼 소망아 네가 보기에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강연자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 같니? 소통하고 쌍방향식 같니? 쌍방향식. 자, 사실 아쉽게도 인류는 창의적 발상으로 가는 지름길을 발견하지 못했어. 자, 아직 창의성에 관한 연구는 걸음마, 기초 단계이고요. 다만 우리는 창의성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단초를 찾기 시작했다까지 한번 소용 끊어줘. 단초를 찾기 시작했다. 즉 그러면 요 해당 부분 정도 초반에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부터 해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단초를 출발은 하긴 했어요. 즉 뭐라는 거? 발표자가 발표의 내용을 뭐 했다라고 미리 먼저 말하고 있어. 나 모든 거 다 말해줄게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 어느 정도까지만 말할 거야. 발표 내용의 발표 내용 범위를 뭐 제시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 어느 정도 전부 다 말해주는 게 아닌 창의성에 대해서 창의성이 아주 일부 정도만 말해줄 거야. 일치불이치를 조심해라. 범위를 제시하고 이 범위를 설정한 뭐까지? 이유까지. 왜 다 못 말해줘? 아직 연구가 그렇게 진행이 안 됐으니까. 자, 오늘 저는 뇌과학과 관련한 창의적 존재의 특징, 창의적 존재가 되기 위한 방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까지. 요것도 발표 전략 중에 하나겠네. 발표 전략. 어떤 거? 미리 발표할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미리. 자, 일단 제가 그렇다 아니다로 대답할 수 있는 또 몇 가지 질문을 준대. 다음 페이지 갈까? 다음 페이지에. 자, first of all, 우선 창의성과 지능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흥미를 유발하고 있지.
근데 뭐라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지능지수 IQ 110 이하의 피험자군에는 높을수록 창의성이 높아진대. 그런데 창의성, 즉 IQ는 110에서 120이 넘어간 상태라면 더 창의적이지 않아. 다시 말해, 창의적이라면 어느 정도 지적 능력, 어느 정도, 요 정도는 있어야지만 일정 수준이 넘으면 지능이 높다고 창의성이 계속 높아진다. 그건 아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볼래? 여기서 우리가 뭐 만들어 볼 수 있는 퀘스천, 질문. 즉 뭐라는 거니? 자, 이래 물어봐요. 지능과 교주야, 창의성은 관련이 아예 없는 거니 관련이 있긴 하니? 관련이 있긴 하다고 말씀하셔야 하겠고, 그 다음 지능과 창의성은 소용진 끝까지 비례하는 그건 아니니? 끝까지 비례하는 건 아니다. 끝까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정도까지만 말해야 해. 오민 이해돼? 단정 짓지 말라고. 자, 두 번째 질문은요. 바둑을 둘 때 7급인 사람이 머리를 많이 쓸까? 7단이 많이 쓸까? 또 확인을 해보고. 잘 모르겠어요. 그럼 자, 여기도 질문이야. 여기도 전략.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전략을 썼다라고 할 수 있겠니? 청중들이 보니까 무슨 말이야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청중 반응 고려하여 질문의 수준을 조정하고 있는 거지. 중요해. 한 문제는 꼭 나올 수 있어. 어떤 거? 강연자가 어떠한 발표 전략을 쓰며 발표하고 있는가? 자, 그럼 소망 질문을 바꿔보자. 자, 일주일 된 사람이 머리를 많이 쓰겠니? 7년이 많이 쓰겠니? 자, 이제 아시겠죠? 일주일 된 사람이 훨씬 많이 쓴대. 그럼 바둑도 7단이 아닌 7급인 사람이 더 많이 쓸 텐데, 아무것도 없는 바둑판에 하나씩 올릴 때마다 머릿속에 난리가 난대요. 자,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전세를 뒤집을 만한 수를 찾는 순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지적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둑 7단은요, 즉 또는 운전 7년한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순간에 평상시에는 머리 쓴다 안 쓴다? 안 써. 아껴둔다 이 말이야. 그러다가 자, 바둑 둘 수 있는 만큼이 숙련되어 있는데, 그래야 뭐 할 때 진짜 중요한 상황일 때 에너지를 확 모아 쓸 수 있다 이거지. 뭐 나름 일리 있지. 힘을 비축했다가. 자, 그래서 보시면 창의적인 사람들은 여기 한번 보자. 뻑세. 암기를 안 할 것이라는 편견. 암기를 안 할 것이라는 편견. 요게 바로 뭐다? 편견이자 또는 보편적인 우리의 통념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반박 또는 편견을 뭐 비판한다고도 할 수 있겠어. 오히려 그들은 많은 지식을 머리에 저장하고 중요 기술은 체화하며 기본적인 것은 훈련으로, 자, 훈련 익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누구도 창의적이게 보이는 놈들도 중요한 순간에 지적 에너지를 발휘합니다. 즉, 그러면 일단 정리하면 이 정도까지. 창의성은 흔히 이제 창의적인 사람, 천재같이 보이는 사람은 소연아, 우리가 보기에 암기 같은 거 하는 것 같니? 안 하는 것 같니? 왠지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이 창의성이라는 것도 뭐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훈련을 바탕으로 중요한 순간에
발휘되는 거다. 정리하자. 자, 여러분의 이론을 돕기 위해 이론 한 가지를 자 여기도 이론 소개해 줄게. 얘도 뭐야? 전략이야, 전략. 뭐 하기 위해서? 청중들의 이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략. 어떤 전략? 이론 가지고 오는 거. 자, 혹시 1만 시간의 법칙 요게 이론인가 봐. 들어봤어요? 거기를 갸우뚱 안 들어봤나 봐. 자,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소연아, 놓치지 말고 이것도. 화면을 가리키는 얘도 전략이야. 물론 지금 우리가 글에는 강연 그리잖아. 강연이 아니라 무슨 화면인지는 모르겠다만 요것도 어떤 전략? 강연자가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전략이야. 자, 화면에 보이는 스웨덴 출신 심리학자가 있는데 뭐라고 말해? 이분 의견에 따르면 청춘에 1만 시간 정도 집중하여 훈련하면 뛰어나 성취할 수 있대. 자, 전문적인 악기 연주와 아마추어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추적을 하는데 어렸을 때 어머나 이봐라. 재능에는 큰 차이가 없었음. 그러나 1만 시간, 8천 시간, 4천 시간에 따라서 달랐다 이거지. 이런 것들은 조심해라. 일치, 불일치요. 재능에 따라 뭐가 결정된다 이거 아니란 말이야. 연구해 보니까 누가? 이 심리학자. 자, 그래서 1만 시간 법칙을 내놓았다. 그만큼 창의적인 성취를 다음 페이지에 하려면 훈련이 중요하다. 오해하지 말자 소망아. 훈련 꼭 해야 한다. 창의적이기 위해서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제는 뭐 말하겠니? 어떻게 창의적 발상하는 즉 어떻게란 방법 되겠죠. 이제 방법 말해줄 거야. 자, 신경과학자들은 창의적 발상의 실마리를 과학적 접근. 연구자들은 실제로 기발한 발상을 할 때 뇌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바로 fMRI 안에 눕혀놓고 뇌를 찍는데. 근데 이제 봄이나 fMRI가 뭔지 알아? 너도 이제 뭐 갸우뚱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봐. 생소하시죠? 체크해. 몸의 혈류와 관련한 변화를 감지하여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얘도 전략이지롱. 요즘 뭐겠니? 어려운 용어를 패스하냐 설명해주고 있냐? 그래. 어려운 용어 개념 설명해주고 넘어가잖아. 왜? 너희들 청중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그런데 보시면 실험은 대부분 실패했지만 흥미로운 결과인데요. 예를 들어 7단에게 MRI 안에서 바둑을 두게 하고 40분 동안 이제 뇌를 관찰했대요.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복귀를 하면서 불리한 전세를 뒤엎는 창의적인 수를 두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어땠을까요? 자, 창의적 아이디어가 만들어진 순간, 즉 무슨 말이에요? 전세를 뒤엎을 요수. 요게 바로 뭐? 그 순간 말하겠지. 획기적인 수가 필요한. 평소에 신호를 주고받지 않던 멀리 떨어진 뇌의 영역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현상이 벌어진다. 즉 멀리라는 게 어디야? 전두엽과 후두엽, 앞이랑 뒤. 측두엽과 두정엽. 신호를 주고받으며 정보를 처리할 때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자, 창의성은 가장 고등한 영역의 뇌 일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다? 뇌 전체를 두루 사용. 요게 뭐라고 할 수 있니? 뭐 실패로 끝났더라도 우리가 재밌는 연구 결과인 거지.
전체를 사용해가지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평소 연결되지 않은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끼리 신호를 주고받고 연결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연구자 해석인데, 자, 뭐야? 어떤 문제를 다른 각도로 보거나 상관없는 개념을 연결하고 추상적 두 개념을 잇는 일이 뇌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체크해볼래? 어떤 문제, 다른 각도, 서로 다른 개념 연결, 두 개념 잇따라 있는 일까지. 요게 바로 뭐니? 뇌를 두루 사용하는 거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가한 거지. 어디 단편적인 것에서 발현되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남과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본다는 건 중요하고 조심해 쉽지 않아. 그치만 뭐 해야 돼? 노력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목소리를 높이며 우리 자 언어적 표현이라는 건 제가 하는 말도 언어적 표현이죠. 목소리로 단화나 문장을 토해내잖아, 그치? 근데 언어적 표현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비언어적 표현이랑 준언어적 표현이라는 게 있어. 오민아,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이다라는 거야? 아니다라는 거야? 아니다라는 거야. 어떤 게 있겠니? 저 위쪽에 보면 우리 이런 거 있었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 또는 발표할 때 이제 연설자가 막 제스처 하는 거 있잖아요. 비언어적에는 표정, 몸짓, 제스처 같은 것들, 끄덕끄덕거림도 마찬가지고 요런 게 해당하고. 그럼 자, 목소리를 크게 높인다는 건 일단 언어와 관련이 있긴 하잖아. 소리와. 얘는 뭐야? 준언어인 거야. 준언어에는 뭐가 있냐? 굳이 보자면 어조, 말하는 어조, 강약, 말하는 속도 등등등. 그럼 지금 목소리 높이면은 역시 전략 중에 어떤 전략? 준언어적 표현 사용하여 뭔가 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전략 되겠네. 헷갈리면 안 돼. 교수 이거 비언어랑 준언어랑. 오미 녹화해? 그냥 기억해. 소윤, 비언어는 언어다, 언어는 아니다. 언어랑 관련이 없다. 준언어는 그래도 말, 소리, 언어와 그래도 관련이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창의적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사고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남과 다른 생각 가지고 있거나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자주 지적인 대화를 나누며 몰랐던 분야의 정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뭐야? 우리가 일상에서 창의적 존재가 되기 위한 방법들이지. 즉 문제를 다양하고 낯선 각도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여 지적 대화를 하고 영감을 주고받고 지식을 섭취하고 흡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나와 다른 경험을 한 사람, 다른 분야에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다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지적 대화를 즐기세요.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거의 다 왔어. 자, 그렇다면 창의적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자, 이제는 일상에서, 우리가 주변에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자, 우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 따로 체크하자. 운동이다, 운동. 첫 번째 운동.
자, 운동을 하면 신경세포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흔히 신경세포는 2살까지만 만들어지고 흔히부터 그 이후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죠? 이것도 뭐야? 이것도 뭐? 통념이지. 또는 잘못된 편견. 단호한 표정? 효주야, 비언어야, 반언어야, 표정. 비언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통념에 대한 반박까지. 지난 10년간 많은 연구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만들어지며 운동할수록 더 많이 만들어진대. 세계적인 물리학자 체크해라 이것도.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창의적 발상을 주로 자전거 위에서 했다고 하지요. 우리 아인슈타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사실은. 그치? 사례는 사례인데 어떤 사례? 우리가 알기 쉬운 사례를 소개하면 또 뭐? 뒷받침하는 거지. 어려운 사례가 아니라. 근데 조심해. 소망. 격렬한 거야? 격렬하지 않은 거야? 격렬하지 않은 운동. 요 정도. 격렬하지 않은 운동. 자전거 타기나 산책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요즘 뭐? 수면도 중요하다. 수면. 우리의 뇌는 자는 동안 낮에 얻었던 정보 중에 쓸모없는 건 버리고 장기 기억으로 넘기면 안 돼. 많이 들어봤잖아. 잠이 부족하면 경험이 많아도 장기로 안 남는다 이 말이야. 잠을 잔다는 것은 생산적 활동이라는 걸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뭐도 있니? 독서, 여행, 사람 만나기 방법이 꽤나 많이 나왔어. 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극인데 물리적 환경에서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왜 우리 흔히 옛날 독서, 즉 고전 읽는 거를 옛사람과의 대화라고도 하잖아. 그죠? 그렇게 말해? 우리가 안 읽어서 그래 고전을. 좀 있네. 자, 창의적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순간이 있을 뿐이다. 여기서 우리 삶 속에서도 만들어내 봅시다. 소윤 네가 보기에 명령이야, 청유야? 청유형 문장이지. 청유형 문장을 통해 뭐 하겠군? 청중들의 일상 속 이런 방법 있잖아. 창의적 존재가 되기 위한 방법. 청중들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쌤이 하나 놓쳤네. 바로 앞문장. 창의적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이 있을 뿐이다. 요건 어떤 전략이에요? 즉 발표 내용을 지금까지 쭉 길게 했던 발표 내용을 정리 한번 하고 있다 이거지. 한 문장으로 짧게. 자, 발표를 들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세요. 자, 그러면 물어보자. 고민. 창의적인 인간들은 암기한다 안 한다? 훈련한다 안 한다? 한다.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들은 뭐 따로 있는 거다. 우리가 실천을 통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다. 창의적 방법에 또 뭐가 있다? 독서, 수면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앞에서는 뭐 해야 한다? 전혀 관련 없는 분야의 사람들과도 대화해보고 또는 전혀 관련 없는 것 같은 관점들끼리 연결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거야. 근데 조심해. 효주 조심해. 일상에서 우리가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다? 방금 보시다시피 뭐냐? 수면, 운동, 독서, 여행, 사람 만나기야.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정말 오케이? 자, 뒷페이지로 가볼래요? 학습활동 2에도 지문이 하나 있어요. 조금 짧은 거. 볼게요. 방금 저희가 봤던 거는 일단 강연글이고요. 창의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요거는 미리 말씀드리면 논설문입니다. 논설문이라 하면 즉 소망 뭔가 주장하고 설득하는 글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자, 제목에 봐봐. 그렇죠. 오해와 진실이래. 그럼 네가 논설문을 쓴다고 했을 때 오해를 그대로 냅두겠니? 비판하면 바로 잡겠니? 바로 잡겠지. 자, 서론부터 보시면 뉴턴이 사과가 나무에 떨어진 걸 보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말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까지 묶어봐라. 사실이 아니다. 근데 조연아, 우리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뉴턴 뭐 사과 떨어지는 사례도 들어는 봤잖아. 이거 역시 쉬운 또는 친숙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사례도 제시한다고 할 수 있겠고 사례를 통해 질문까지 던지고 있다 이거야. 질문까지. 그래서 뭐하고 있어? 독자의 관심을, 호응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뉴턴은 논리적, 분석적, 체계적으로 연구했다. 야, 그럼 잠깐만. 뉴턴이 왜 우리 만유인력 발견했다 해가지고 천재처럼 여기잖아.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만히 앉아있다가 사고가 딱 떨어져. 번쩍 창의적 순간으로 이게 만유인력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연구했다라는 거는 우리 학습활동 1번 지문 있잖아. 1번 지문에 나온 워딩을 좀 섞어본다면 뭐다? 훈련의 결과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니? 암기하고 훈련하고 공부하고 또 여기서는 뭐 연구하고. 요거 어디 있었다? 학습활동 1번 지문과도 엮을 수 있어. 충분히 뭐 가나 해가지고. 자, 엄청난 양의 계산을 직접 했고 발전된 분석과 계산하려고 미적분까지 만들었네.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가 오면 어떤 이야기야? 요 질문 있잖아요. 요 이야기. 바로 천재성을 부각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까지. 얘는 발표 강연하는 글이 아니라 그냥 논설문이잖아. 그치? 뭐? 서사가 아니지. 논지. 자신의 주장. 요거는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한 물음을 가져본다면 지가 물어보고 지가 대답하고 있잖아. 문답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 물론 쉽고 친숙한 사례 제시도 글 전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 요것도 충분히 글 전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천재가 아하하는 영감을 받아 일반인은 하기 힘든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렇듯 체크해. 이렇듯 창의성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천재적인 발상에 있다는 생각이다. 요게 뭐 한번 크게 적어보자. 오해다. 오해. 왜? 제목에도 창의성의 오해와 진실이잖아. 그러나 창의적 아이디어는 천재적 발상이 아니라 요거 생각의 노동에서 얻어지는 것. 요게 바로 뭐니? 이 오해가 아닌 오해에 대한 진실인 거죠. 진실 또는 뭐 실제 되겠네. 생각이 오래 쌓이고 속상되며 그 결과가 어느 순간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물어보자. 우리 앞에서 봤던 건 발표였지.
앞에 발표했던 정재승 씨도 일반적인 통념을 슬쩍 던지고 통념을 인정했니? 반박 비판했니? 반박 비판했지. 얘도 지금 뭐하고 있어? 오해 통념을 던지고 아니다라고 하고 있잖아. 얘도 뭐야? 이거에 대한 통념 오해에 대한 반박과 비판이 나온다. 충분히 뭐라고 할 수 있어? 위 발표문과 강연글과 논설문 사이에 뭐? 공통점이라 할 수 있어. 자, 창의성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창의적 발상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생각이다. 또 다른 뭐? 창의적인 놈은 따로 있다. 이것도 오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민이는 창의적인 발상할 수 있어. 근데 뭐 소망이는 못하는 사람, 소인이 할 수 있는 사람, 교수는 못하는 사람, 마치 정해진 것처럼. 자, 스티브 잡스는 창의력이란 연결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을 뭐라고? 창의성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끊어라. 슬래시. 끝까지 지적했다. 그럼 누구의 말이야? 스티브 잡스 굉장히 유명한, 즉 유명인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 근데 유명인의 말을 인용하는 이유는 뭐겠니? 보면 얘는 지금 어떤 주장하고 싶어? 창의적이라는 건 정해진 거다. 노력의 결과다. 그게 주장이지. 그거에 대한 뭐? 자신의 주장에 대한 뒷받침이자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유명인의 말을. 자, 그리하여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즉 무에서 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시작해서 변형하며 새로운 생각으로 만드는 것을 창의성을 발휘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았다. 자, 그 다음 이봐. 음식 숙성 과정에서 독특한 재료가 더해지면 독특한 맛을 내는 것처럼까지 지금 서술 또는 논지 전개 방식에 비유법까지 하고 있네. 뭐? 어떤 거? 즉 창의성과 음식 요렇게. 그러면 독특한 재료가 더해져서 독특한 맛을 내는 것, 요게 바로 뭐? 창의성이 발현되는 것이라고 봐야겠지. 비유하자면. 자, 우리의 생각도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다양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럼 자, 또 물어보자. 교주, 다양한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 앞에 발표자도 한 가지 관점에서만 봐라. 다각도로 봐라. 다각도로 보랬잖아. 역시 발표문과 연결이 될 수 있다 이거야. 내용적으로 봤습니다. 독특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것도 뭐야? 오해지. 생각은 우리의 창의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다. 장애물이다. 그래서 천재는 없다. 하지만 경험이 남다른 사람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뭐? 창의성을 키워가야 한다. 이건 뭐야? 이 오해가 아닌 이게 진실인 거죠. 실제인 거고. 자, 계속해서 보면 밑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 우리는 새로움으로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새로움보다는 기존의 생각, 지금까지 오던 것을 그대로 따르려고 한다. 자, 현실에서는 그대로 따르려고 한다. 요게 바로 뭐니?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문제가 뭐 한다는 거야? 즉 우리는 기존의 거 안주하고 그대로 뭐 답습하고 타협하려 한다 이 말이야. 새로운 생각 안 하고. 왜냐면 뭐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하지만 똑같이 안정 추구하는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다가는 그 안정마저도 빼앗길 수 있어. 또한 안정을 추구하려고 도전을 포기한다면 새로움이 주는 즐거움도 얻지 못해. 즉 안정도 빼앗길 수 있고 새로움이 주는 즐거움도 얻지 못하지. 그럼 이건 뭐니? 이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지. 그러므로 창의성을 발현하려면 남과 다른 선택을 하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움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도전을 하며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인데요. 자,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익숙한 방법으로 대상을 보기 때문에 자, 책 어린 왕자에 나오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을 모자로만 본다. 여기까지 할 거예요. 모자로만 본다. 자, 지금 이 그림 또는 어린 왕자를 갑자기 가져온 이유가 뭐야? 즉, 창의성에 대한 사람들은 편견 또는 오해를 강조하려는 거야. 강조하기 위해서 뭐 가지고 왔어? 굉장히 유명한 동화 또는 동화의 그림을 사례로 들고 있지. 자, 코끼리를 삼킬 만큼 큰 뱀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그림이 뱀을 그린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자, 봐봐라. 코끼리를 삼킬 만큼 큰 뱀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즉 창의적인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지. 즉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자, 짜놓은 틀 안에서 생각, 이게 바로 누군데? 모르는 요 사람들이겠지. 이것은 단순히 모자인 것이다. 따라서 창의성 발휘하려면 지식이나 사실관계의 확인만이 아닌, 조심해라 이거. 그럼 물어보자 소연아. 창의성 발휘하기 위해 지식,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 없는 거야? 확인해야 하는 거야? 조심해. 이거 일치불일치. 선택지 잘 읽어야겠죠? 사실관계 확인할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아까 발표문에서도 많은 무수한 연구와 암기를 하긴 해야 했잖아. 이것과 동화적 상상력 또한 필요합니다. 상상력은 엉뚱한 생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실에 대해 내려받는 새롭고 주관적 생각이다. 상상력이란 첫 번째, 엉뚱한 생각과 두 번째, 새로운 주관적 생각. 이 두 가지 다 돼. 엉뚱한 건 창의적인 생각이 상상력이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엉뚱한 것도 상상력이에요. 이렇게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을 쌓으며 자신의 답을 만드는 과정에서 창의성을 길러간다. 알겠냐? 마지막이 뭐 주장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글을 읽은 독자에게 뭐 하는 거야? 우리도 열심히 창의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런 생각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잖아. 몸이 이해되겠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학습활동 1번에 있던 강연글은 발표 전략을 좀 따라가면서 지문 봐야 되고, 요 글은 기본 내용은 당연한 거고
기본 내용과 함께 어떠한 서술 논지 전개 방식인지를 좀 체크해야 돼. 아까 비유 쓰고 사례 쓰고 인용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So,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우리 그거 한번 볼게요. 마지막 그 전문 강의. 전문 강의 하고 그 다음에 중세 국어 하면서 약간 근대 국어 복습 좀 하고 중세 말고 근대 쪽으로.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요 문학 복습, 빈칸 복습 진행할게. 혹시 복습이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